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노후 및 은퇴 생활 대비 배당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후 및 은퇴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노후 및 은퇴 생활을 보내고 계신 분들 모두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전 가장 먼저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져갈지 정하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자산, 현금 흐름 창출 자산, 방어 자산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자산들에 각각 얼마만큼의 비중을 배정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 본인의 연령대, 자산 규모, 투자 여력 등에 따라 모두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주관적인 관점에서 예시 포트폴리오를 연령대별로 보여드리고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라고 가정하고 구성해본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20대에서 30대의 경우 노후 및 은퇴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지속적인 투자 여력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자산 성장을 바라보고 성장 자산의 70%의 비중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의 비중은 예적금 등의 방어 자산에 배정하였습니다. 이때 현금 흐름 창출 자산에 배정한 10%의 비중의 경우 투자자 성향에 따라 조절하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충분히 존재하는 시기이므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과 건보료를 고려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흐름을 벌써 창출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해당 포트폴리오에서는 성장 ETF와 성장 주식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일 텐데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전략과 접근 방법은 바로 핵심 ETF 또는 핵심 주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식과 ETF에 투자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는 종목 개수가 너무 늘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 창출 자산과 방어 자산에서는 분산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장 자산에 있어서는 분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 단순히 많은 정보를 접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종목에도 투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핵심 ETF와 핵심 주식을 정하여 그 종목들에서만큼은 높은 비중을 가져가고 꾸준히 성과를 점검해보는 것이 괜찮은 접근법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핵심 성장 ETF로는 VOO, QQQ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핵심 성장 주식으로는 아마존, 테슬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종목들을 공부하되 철저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종목을 최대한 압축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핵심 성장 ETF는 2종목 이내가 적당할 것 같고 핵심 성장 주식은 5종목 이내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라고 가정하고 구성해본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연령대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면서도 노후 및 은퇴까지의 기간이 10년 내외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성장 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현금 흐름 창출 자산으로 매년 조금씩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소득도 아직 존재하고 있는 만큼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배당금은 지급받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 연간 배당률이 5% 미만인 배당 성장 주식과 ETF를 우선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핵심 배당 성장 종목과 핵심 현금 흐름 창출 종목을 3가지 정도씩 정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대에서 30대 포트폴리오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투자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투자 여력도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최대한 변동성을 낮추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배당 성장 종목 중에서는 과거 성과가 꾸준한 SCHD와 같은 ETF를 편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현금 흐름 창출 종목 중에서는 배당 변동성이 높지 않고 주가와 배당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GPIX, JPEQ 등을 모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실 20대에서 50대까지는 은퇴 전이라고 한다면 투자 성향과 스타일, 관점에 따라 소신껏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흔히 하는 실수인 종목 개수가 너무 늘어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핵심 투자 종목에 대해서 높은 비중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종목이 너무 늘어나 버리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지도 결정하기 힘들어지고 장기간 성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장 자산에서만큼은 종목 개수 제한을 정해놓고 지키다 보면 새로운 종목을 발견하더라도 기존 종목과의 철저한 비교를 통해 선별 절차를 거치게 되어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종목 개수 제한을 정해놓고 투자하다 보면 어떤 말인지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연령대가 60대 이후, 즉 은퇴 이후라고 가정하고 구성해본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충분한 현금 흐름이 확보될 때까지 성장 자산을 줄이고 현금 흐름 창출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에 40대에서 50대, 즉 은퇴 전부터 매년 조금씩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에 따라 현금 흐름 창출 자산에 배정해야 하는 비중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산 규모가 크다면 50% 미만의 비중으로도 충분한 현금 흐름이 확보될 수 있고, 자산 규모가 작다면 50% 이상의 비중을 투자해야만 충분한 현금 흐름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자산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장기간 꾸준한 현금 흐름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효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성도 일부는 챙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포트폴리오에서도 성장 자산에 대한 비중을 20% 남겨둔 것이죠. 배당이 증가하거나 자산이 증가하거나 둘 중 하나는 존재해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노후 및 은퇴 생활 대비 또는 은퇴 이후 배당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퇴 전까지는 성장 자산에 집중하고 은퇴 이후에는 현금 흐름 창출 자산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확한 목표를 하나 세워두고 꾸준히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올려둔 해당 영상에서 성장 자산, 현금 흐름 창출 자산, 방어 자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 ETF들을 함께 다뤄드렸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자산 구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 자산들의 조화를 통한 구성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아둔 자산이 부족하여 다른 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현금 흐름 창출 자산 중에서도 주가와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종목을 위주로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시로는 AIPI와 XDT 등이 있겠습니다. 해당 종목들의 경우 주가와 배당금 모두 적당한 선에서 유지되고 있죠. 이것 외에도 다양한 배당 정보는 꾸준히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